대칭좌표법 해가지고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내용을 한번 보시면은 삼상 단락절연 각상이 평행된 고장, 이건 쉽게 계산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평행이 돼 있으니까. 우리는 뭐냐, 대칭좌표법을 쓰는 가장 큰 이유는 불평행 고장을 계산하기 위해서. 불평행이다 보니까 계산이 복잡하거든요. 그래서 그러나 각상이 불평행이 되는 일선지락과 같은 불평행 고장에서는 각상에 걸리는 전압을 따로따로 구해야 되는데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다 이거죠. 그래서 대칭좌표법을 빌리지 않고서는 삼상회로의 불평행 문제를 다룰 수가 없다. 근데 실질적으로 삼상 단락이 일어나는 경우는 별로 없지 않습니까? 대부분 일선지락이 일어나서 그게 성간단락으로 이루어진다든가 해서 삼상단락으로 발전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가장 가혹한 조건도 삼상 단락 고장이 되는 겁니다. 근데 실질적으로는 삼상 단락 고장은 계산하기 쉽습니다. 한 페이지밖에 안 나온다는 얘기죠. 그 일선지락 전류를 계산하려다 보니까 이 대칭좌표법을 빌리지 않고는 계산이 안 된다는 얘기죠. 대칭좌표법이란 한마디로 말해서 삼상회로의 불평행 문제를 평행 문제로 바꿔서 푸는 계산법이다. 저번에 이제 한번 설명드렸고, 대칭분이 단독으로 존재하는 경우의 계산을 3번 실시한다면, 그래서 아까 그 대칭분 회로에서 정상분, 역상분, 영상분으로 분해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해서 그걸 다시 A상, B상, C상에 대한 값으로 다시 중첩을 해가지고 실제의 값을 계산을 한다라는 부분입니다. 나머지는 한번 읽어보시고요. 나와 있는 게 뭐냐, 개통사고가 불평행 사고면은 계산하기가 곤란하고 복잡하다. 그래서 어떡하냐, 이 불평행 고장을 대칭분을 분해한다는 얘기죠. 여기처럼 어떻게 분해를 하냐, 대칭좌표법에 의해서 분해를 하게 되면은 A, B, C 상이 있는데 여기 뭐 기지량도 있고 미지량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0, 1, 2 해가지고 영상분, 정상분, 역상분을 분해한다면 여기서 막 지지고 볶고 한다는 얘기죠. 어차피 이거 하나, 둘, 세 개를 따로따로 계산한다면서 앞에서 따로따로 분해를 해가지고 계산한다면 여기서 막 계산을 해가지고 낳게 나서 다시 A, B, C로 환산을 해줍니다. 그렇게 되면 그 A, 지금 여기서 아는 값도 있고 모르는 값도 있는데 이 안에서 뭔가 변수를 끄집어내서 계산을 한다면 그게 다 계산이 된 거를, 요게 이제 추론이 돼서 나왔으면 이걸 여기다 다시 연결하면 요 값이 계산이 될 거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결과물을 계산한다. 이거기 때문에 대칭좌표법에 대해서 물어보게 되면 이런 내용들이 나와 주셔야죠. 대칭분 전류, 이런 식으로 실제 고장을 보면은 이 안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A상, B상, C상의 전류가 찐따가 나가지고 불평이 돼가지고 보여줄 거다. 그럼 사실 이것도 뭐냐면 정상분, 영상분, 역상분이 합해지는 거거든. 정상분, 역상분, 영상분이 합해져서 오는 거고, 정상분, 역상분, 영상분이 합해져서 오는 겁니다. 이거를 이제 분해를 하게 되면은 이게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가는 거고, 얘도 이게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갔다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여기까지 온 거고, 얘도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가서 이런 식으로 여기까지 온 겁니다. 사실 성분 3개가. 근데 결론은 저거밖에 없으니까 그걸 이제 분해를 해보니까 이 안에 이런 벡터도가 나오더라는 얘기죠. 그럼 그 벡터도 중에서 내가 알고 있는 성분이, 요런 성분이 어떻게 되고 요런 성분이 어떻게 된다는 걸 알고 있으면 나중에 나는 요거만 알고 있는 상태에서 요걸 알고 있으면은 기존에 이거는 기본값이니까 거기다가 요 값하고 요 값만 더하면 요 값을 추론을 해낼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저번 주에 했는데 왜 또 하느냐? 중요하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왜냐면 이거는 고장전류는 거의 나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2년에 한 번. 여기 보시면은 이거 외우는 방법 어떻게 한다고요? 0, 1, 2, 그 다음에 3 나오라고요. 3분의 1. 그 다음에 여기는 다 똑같습니다. 1, 1, 1. 여기만 보시라고요. 여기 1이면은 뭐라고요? 여기가 A. 여기가 2면은 여기가 A 자승. 근데 여기 부분은 111이고 1A 자승입니다. 나중에 이걸 더하다 보면 요거의 벡터합은 또 0입니다. 요거의 또 벡터합은 0입니다. 그래서 요거를 0, 1, 2, 3분의 1, 111, 1A, A 자승, 1A 자승, A 이렇게 나와줬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때 여러분들한테 외우실 때 이런 부분을 해가지고 외우는 부분 다 설명드렸죠? 일선지락전류에서 얘가 압류 생각나시나요? 네. 압류해가지고 B상의 일선지락이 났을 때 전압을 계산할 땐 얘부터 먼저 계산하고 그 다음에 얘를 계산한다. 이건 뭐냐? 외우는 방법을 가지고 설명드렸지만 요 다음 장에 나오니까 조금 지나면은 뒤에 이제 수식이 나옵니다. 406페이지에 그 수식을 이끌어내는 방법을
이해가 안 됐을 때 암기하는 방법을 설명드렸던 겁니다. A하고 A 자성은 벡터다. 그래서 교류 전력의 벡터 표시하는 방법들도 앞에서 설명드렸고요. 성배정공학 때. 여기서 보시면은 1 플러스 A 자성은 0이다. 벡터 합은 0이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앞에 보셨던 것처럼 그 I0하고 I1하고 I2로 분해를 했습니다. 뭔가 그런 분해하는 부분은 그런 식으로 정의가 된다고 했는데 거기서 I0하고 I1하고 I2를 계산해내면 나중에 우리가 모르는 값이 뭐라고요? A상에 대한 부분, B상에 대한 부분, C상에 대한 부분에 대한 전류값을 모르니까 앞에서 계산했던 I0, I1, I2를 집어넣어서 계산을 하게 되면은 우리가 모르는 A, B, C상을 계산해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서는 여러분들한테 외우는 방법 딱 하나 설명드렸습니다. B일 때는 무조건 A 자성이다. B는 왜? 벡터도에서도 어떻게 됐죠? B는 A 자성 아닙니까? 요게 A였고 요게 A였으니까 얘는 A 자성이라고요. 그래서 그림만 생각하시면 얘는 외워진다고요. 0, 1, 2, 3분의 1 그 1이 할 때는 A 1승 2일 때는 A 자성이라고 했었고 여기는 B일 때는 무조건 A 자성, C일 때는 A라는 걸 여러분들 벡터합으로 알고 있으니까 그걸 써주시면 된다는 얘기죠. 이게 왜 이렇게 나오는지는 이제 여러분들이 나중에 그 자료들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요 정도만 내용을 아시면 되겠다. 불평형 삼상전류 IA, IB, IC는 각각 평형된 3개의 성분으로 구성되고 있다. 라고 해서 I0, I1, I2를 앞에서 구해가지고 우리가 원하는 IA, IB, IC 값들을 계산할 수 있더라. I0는 뭐냐? 평형 단상전류다. 영상전류다라고 설명을 했고요. 그 다음에 I1은 뭐냐? 정상전류인데 삼상교류로 전원과 동일한 상회전 방향, 정상 방향을 가지고 있다. 뒤에 대칭분해로 해서 이걸 다시 또 정의를 합니다. 삼성분, I2는 뭐냐? 역상성분이다. 그래서 제동장향을 한다든가 해가지고 회전 쪽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가 있다. 이런 내용들이 나와 있고요. 그 당시의 전류는 여기 보시는 것처럼 A, B, C상에 대한 전류가 흐를 텐데 그거는 I0, I1, I2의 각각의 성분의 합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모를 때는 I0, I1으로 분해를 하는 게 바로 대칭자표법입니다. 왜? A상, B상, C상은 불평형 고장 전류라고 얘기했습니다. 대칭분이 뭐라고요? 정상분, 역상분, 영상분이 대칭분이라고요. 그 대칭 성분으로 분해를 해가지고 지지고 볶고 계산한 다음에 다시 불평형 쪽으로 돌려주는 그 계산 방법이 대칭자표법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얘는 상회전 방향이 같죠. 그래서 나중에 지락전류를 계산하다 보면 IG는 3I0가 나오는 겁니다. 지락이 났을 땐 이 영상분에 대해서 이 부분이 이쪽으로 흘러가니까 요 세 개의 전류를 합해주면 된다 이거죠. 근데 정상분 같은 경우는 요거 성분, 요거 성분, 요거 성분의 합이라는 얘기입니다. 결국은 합이죠. 뭐의 합이든 간에 합인데 지락전류는 요 세 개의 합이고 정상분이나 역상분은 요 벡터 합의 합이고 얘는 단상, 얘는 삼상의 합이라는 얘기죠. 나머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압도 마찬가지라는 얘기죠. 전류만 이런 게 아니라. B상은 뭐라고요? 제곱이 되죠. 근데 여기서는 이제 A자성 I2로 했던 부분이 이제 그 벡터 부분이 다 합해져서 돌아온다는 얘기죠. 여기서는. 이쪽에 들어가는 벡터 합은 이렇게 돼 있다라고 보시면 되죠. 왜? I2를 A2만큼 변환을 해줬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서는. 그림이. 그렇기 때문에 얘는 역상이 되는 거죠. 여기는 I1만큼 돼 있고 기준이 뭐냐 이거죠. I1을 표시를 했기 때문에.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시계 방향으로 많이 보시는데 항상 시계 반대 방향으로 보셔야지만 됩니다. 외국에 대한 기준들을 보시면은 다 시계 반대 방향입니다. 얘가 12시라고 봤을 때 지금은 몇 시죠 이게? 3시죠? 3시 방향으로 봤을 때 얘 다음에 시계 방향으로는 어떻게 되죠? B상이 오죠. 시계 방향으로 C상이죠. 우리 사람들은 이렇게 봅니다. 왜? 고스톱 칠 때도 오른쪽으로 돌리지 않습니까? 이렇게. 왜? 오른손잡이니까. 근데 외국 사람들은 어떻게 된다고요? 왼손잡이입니다. 그러니까 포카 돌릴 때 왼쪽으로 돌립니다. 그러니까 걔네들도 보는 관점이 다시 반대로 본다는 얘기죠. 우리나라 사람하고. 그래서 여기 보시면 A상이 기준이니까 A상 기준 다음에 뭡니까? B상이 이쪽으로 가야 되지 않습니까? 기준이 바뀐다. 우리는 기준이 돌아가면서 바뀝니다. 왜? 12시 방향을 기준해가지고 1시 방향에 적기 출현하죠.
그거는 기준이 12시 방향입니다. 이렇게 자기가 보고 있는 기준으로 몇 시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옆을 보고 12시 방향하고 있고 저 사람은 이쪽을 보고 12시 방향하고 하면은 안 맞다는 얘기죠. 근데 우리나라 사람은 그렇게 본다는 얘기죠. 근데 외국 사람은 그게 아니니까. 그래서 얘는 이렇게 돼 있고 얘는 어떻게 됩니까? 요걸 기준으로 해서 얘가 이렇게 들어오죠. 그러니까 그 다음에 얘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쪽으로 한번 가고 이쪽으로 한 번 더 가줘야지만 얘가 오니까 그래서 얘는 A 자성이 되는 거죠. 벡터합으로 그렇게 돌아가니까 반대로 돌아간다는 얘기죠. 얘는. 근데 얘는 어떻게 됩니까? 이쪽으로 한번 돌고 이쪽으로 한번 돌아야지 C상이 오니까 그때는 얘가 시계 방향 반대 방향으로 본다고 그래서 A 방향만 가면은 C상이 나온다는 얘기죠. 얘는 C상이 나오려면 이쪽으로 두 번 가야지 C상이 나오니까 여기에 A 자성이 들어갔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기준되는 전류에 대해서.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알고 계시면 이건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나중에 이게 이런 부분들이 많이 헷갈려지니까. 대칭분 전압 똑같습니다. 0, 1, 2일 때는 어떻게 된다고요? 3이 나온다고요. 1일 때는 뭐가 된다고요? A가 나온다고요. 0, 1, 2, 3, 1. A, B, C 똑같고요. A, B, C 때 B일 때는 뭐라고요? A 자성이라고요. 요 정도만 알고 있으면 대칭자표법 쓰시는데 지장 없습니다. 왜? 이거 나중에 가서 계속 헷갈립니다. 이거 어떻게 쓰냐? 다음기에서 쓰게 됩니다. 발전기 기본식. 발전기 기본식은 이 그림이 나와야지만 됩니다. 그래서 전압강화를 가지고 이제 표기를 합니다. 그렇지만 이제 앞에서 이제 대칭자표법을 가지고 이용을 해서 했는데 I0, I1, I2 값이 나왔고 V0, V1, V2 값이 나왔는데 그 값이 다 계산이 안 되는 겁니다, 지금. 왜? 실제로 알고 있는 값이 별로 없다 보니까 아까 불평형 고장전류에서 불평형 성분을 별로 아는 게 없다 보니까 대칭분은 거기서 연립방정식으로 이끌어내는데도 불구하고 대칭분에 대한 값이 안 나오니까 다시 한번 그 관계식을 하기 위해서 이런 발전기 기본식이라는 걸 씁니다. 왜? I0, I1, I2하고 V0, V1, V2에 대한 것들을 뭔가 연산을 시키기 위한 값이 필요하더라 이거죠. 그래서 이제 V0 부분에 대한 것들을 어떻게 되냐? 마이너스 Z0, I0. V1은 EA 마이너스 Z1, I1. V2는 Z2 마이너스 Z2, I2라는 이런 발전기 기본식을 이끌어내줘야지만 V하고 I에 대한 관계식이 또 나오겠죠. 그럼 우리가 여러분들 임피던스 부분은 아니까 거기서 나머지 값들을 유출해가지고 여기 대칭분에 필요한 6가지 성분을 다 끄집어내는 겁니다. 대칭분 6개가 다 나오면 불평형 6개 성분을 계산할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키워드가 뭐라고요? 고대 발전. 고장 조건에서 기지값하고 미지값을 이끌어냈습니다. 그러면 대칭자표법에 들어가가지고 발전기 기본식을 응용해가지고 거기에서 안에 있는 6개의 대칭 성분을 다 구해내고 나면 그 다음에 미지의 성분인 미지값인 전압전류를 계산해낼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거기서도 이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간단하게만 설명드리면은 내부 전압 강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요 임피던스 내부 전압 강화가 있다라고 계산해서 여기 불평형에 대한 성분, 여기 불평형에 대한 성분을 끄집어냈더니 여기 불평형에 대한 성분은 이 발전기의 단자 전압에서 전압 강화만큼을 빼주면 된다. 라고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계산하면 되는데 이 VA 부분을 계산하다 보니까 여기서는 마이너스 3분의 1이 나왔죠. 원래 I0 쪽도 이제 거기서는 마이너스 값이 안 나왔었는데 여기서는 왜 마이너스가 나오냐? 얘가 이쪽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마이너스가 나오는 겁니다. 그냥. 이것도 풀어보시면 어렵진 않은데 그래서 여기서는 마이너스가 나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 부분이 어떻게 된다고요? Z0, I0가 나온다는 얘기죠. 왜? 요거에 대한 성분 VA, VB, VC에 대한 성분을 다 집어넣어가지고 벡터합을 하고 나니까 Z0, I0가 나오는데 3배의 Z0, I0가 나오는 건데 여기서 요걸 더하니까 그러니까 3분의 1하고 3배가 나오니까 없어지고 나중엔 마이너스 Z0, I0가 나왔다는 얘기죠. 여기도 이 안에 게 3배가 됩니다. 요 안에 게 3배가 됩니다. 어떻게 됐냐? 얘가 1, 1, 1이 된다는 얘기죠. 이런 식으로. 그 뭐냐? VA는 어떻게 된다고요? 1 플러스 뭐 플러스 뭐. 얘는 1 플러스 뭐 플러스 뭐. 얘는 1 플러스 뭐 플러스 뭐가 나왔죠. 그럼 여기에 대한 것들을 계산해보면은 이 VA, VB, VC를 더한다는 거는 이걸 더한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VA, VB, VC를 더한다고요. 이걸 더하고 이걸 더하고 이걸 더한다고요. 근데 뭐라고요? 1 플러스 A 자성하고 A를 더해주면 얘는 뭐라고요? 예? 1이 되고 1 플러스 1 플러스 1을 더하면 1이 되고 근데 얘가 이제 벡터합에 따라서 얘가 1이 될 수도 있고 1이 될 수도 있고 1이 될 수도 있고
그러면 3이 나올 수도 있고 아니면 얘가 111만 나오고 얘는 0이 될 수도 있다는 얘기죠. 얘도 0이 될 수가 있고. 근데 이제 그게 어떻게 하냐. 여기다 이제 A를 더해주게 되면은 1이 나오고 여기다 A를 더해주면 A 자승을 곱해주면 얘가 1이 나오고 얘 부분은 0이 된다든가. 그 순서에 따라서 어디는 1이 나오고 어디는 1이 안 나오고 이런 식으로 이제 좀 바뀌어집니다. 그거는. 그건 이제 수식을 보시면 되고요. 그런 흐름만 일단 알고 계시면 됩니다. 뭔가 그 안에서 조작이 돼가지고 3이라는 수치가 나오겠구나라는 것만 보시면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나오면 결론은 뭐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Z0, I0, Z1, I1, Z2, I2가 된다. 그러면 요걸 다 더해주는데 얘 플러스 1 플러스 A 자승 A를 더하면 아까 설명드렸죠? 그래서 1 플러스 A 자승이 되겠죠? 얘는 111이 되겠죠? 그걸 다 더해주게 되면은 이걸 다 더하면 Z0, I0가 나오는 거고 이거를 다 더해주는데 여기 뭐라고요? 여기다 A를 곱했다고요. 그러면 AZ0 여기는 A의 3승 여기는 A의 자승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는 A 자승을 더했으니까 여기다 A 자승이 됐고 여기는 A의 4승이 됐고 요거는 A의 4승이 됐죠. 요건 A의 3승이 되고요. 그럼 여기 부분만 1이 나오고 여기 부분 다 없어지는 부분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 부분만 1로 나왔다는 얘기니까 그래서 여기 Z1, I1만 나왔다는 얘기죠. 여기는 마찬가지로 요거는 그대로 놔두고 여기다는 A 자승을 곱했고 여기다는 A, BC를 넣습니다. 그럼 여기다 A 자승을 곱하면은 여기는 A에다 A 자승 곱했으니까 A 3승은 1이라고요. A 자승에다 A를 곱했으니까 A 3승은 1이라고요. 그러면 여기 성분들만 남고 그러면 111이 남았죠? 여기 부분 다 없어집니다. 이 앞에는. 이런 식으로 됐기 때문에 나중에 Z2, I2가 나온다. 근데 그 부분이 어떻게 되어 있다고요? 여기서는 앞에 마이너스가 붙어 있다고요. 그러니까 여기도 마이너스가 나오겠죠? 그래서 이렇게 계산된 부분이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마이너스 Z0가 여기서 이렇게 나온 거고 이 Z1 아이언이 여기서 이렇게 나온 거고 Z2 I2가 여기서 이렇게 나온 겁니다. 기본서에 있는 기준으로만 설명드린데 여기에 대한 자료들은 다 있다고 이 안에. 다시 한번 보여드릴까요? 이게 잘 이해가 안 되실까봐. 대칭분, 전류, 전압, 발전기, 기본식, 유도 물어보면 어떻게 된다고요? 다 설명드렸던 내용이 나온다고요. 대칭자표법은 뭐냐? 삼상단락은 평형인데 일선지락과 같은 불평형 고장 전류는 불평형이기 때문에 그거를 대칭인 3개 회로로 분해를 해가지고 이걸 실제 회로로 해석하는 방법이다. 내용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데 이걸 못 쓴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걸 어떻게 하냐? 계속 반복해가지고 여러분들이 그 흐름을 가지고 쓰는 훈련들을 하셔야 된다고요. 책에 나왔죠? 이런 부분을 가지고 계산하기가 힘드니까 이렇게 돌려서 정상 성분, 역상 성분, 영상 성분인 대칭 성분으로 분해를 해가지고 실제의 계산값들을 다시 중첩을 해서 계산하는 부분이다. 아까 책에 나왔던 것처럼 이런 것들이 돼 있다 보니까 1, 2는 뭐라고요? 3분의 1, 그리고 여기는 A, 2는 A 자성. 이렇게 써주시면 되고, 이것들을 이제 분해해보면 각각의 그 성분들은 여기 A, B, C는 이런 성분들이 다 합해진 거다. 이렇게 다시 분해해서 설명해주고, 영상전류는 어떻게 된다. 이렇게 분해했죠? 정상전류는 어떻게 된다. 역상전류는 어떻게 된다. 여러분들 기본서에서 배우셨던 그런 내용을 똑같이 써주시는 겁니다, 지금. 대칭분전압 똑같죠? 생략을 하고, 발전기 기본식을 유도해라. 지금 열심히 설명드렸는데, 이해가 안 되시면 이걸 보시면 됩니다. 그걸 요약해놨으니까. VA, VBC에서 단자전압 강화를 이용해서 요 임피던스를 이용해서 뭔가 계산을 한다고 그랬죠. 그럼 Z0, I0 이 부분이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은 기본서 과정에서는 이런 기본 컨셉만 알고 가시면 됩니다. 일단 기본 부분이 머릿속에 들어가야지 뭔가 이거를 답안지를 보고 아 이렇게 해서 썼구나 라고 생각이 돼야지 그 다음부터 이걸 애우고 써나갈 거 아닙니까? 애우는 방법에 대해서는 기본적인 방향 제시는 해드리지만 애우는 건 누가 해야 된다? 제가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하는 겁니다. 그런 키워드 부분이나 이런 것들은 제가 방향을 주어지지만 여러분 입맛에 안 맞으면 안 외워집니다. 그럼 여러분 입맛에 맞게끔 다시 여러분들이 조정을 하셔야죠. 어떻게든. VA, VB, VC. 아까 단자전압 강화로 이루어진다면서. 그 단자전압 강화 부분은 어떻게 된다고요? 이렇게 나온다고요. 그래서 이걸 다 더하고 했더니 뭐 3분의 1 해가지고 나중에 이게 지금 이렇게 된 겁니다. 이렇게 A 자승 곱하고 했더니 이게 다 돼서 나오면 요 값이 나오더라. 이거를 제가 그냥 개념만 설명드린 거고 이거는 여러분들이 이걸 봐가면서 보시면 되죠. 기본서에 없으니까 제가 설명 안 드린 겁니다.
연구원 가시면 이거 다 칠판에다 써가지고 해드립니다. 제가 해드리는 거는 이 흐름만 일단 알고 계셔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흐름만 알고 있으면 이 답안지를 봤을 때 어떻게 쓰는 거구나라는 걸 여러분 이해하실 수가 있으니까. 결론은 뭐죠? 발전기의 기본식은 이렇게 나오고, 이건 또 어디다 적용을 한다? 불평형 고장시에 고장계산이라든가 이런 때 사용을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발전기 기본식 설명드렸고요. 예제 문제를 풉니다. 이런 것들은 이제 시간 관계상 제가 그냥 여기는 간단하게 넘어갈 겁니다. 근데 오음으로 나와 있죠? 여기도 오음으로 해가지고 직각좌표로 해가지고 R 플러스 뭐 JX 뭐 이런 식으로 돼 있습니다. 극좌표로 하게 되면 이제 세타로 틀려지니까 그런 부분 주의하셔야 된다고요. 자, 여기에 대한 거는 오음값으로 해가지고 이게 뭐죠? 이게 A죠? 이게 뭐죠? A 자승이죠? 똑같은 건데 이렇게 써놓으면 모른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여러분들이. 계산할 때 A하고 A 자승만 썼으니까. 근데 이제 문제를 보면서 I2가 뭐라고요? I2는 아까 설명드렸지 않습니까? 무조건 여기서 이렇게 가고 이렇게 간다. 그림하고 요게 2면은 여기는 뭐다? A 자승이다. A 자승인데 요게 뭐냐? 이렇게 했을 때 여기에 마이너스 2분의 1이고 요게 마이너스 2분의 루트 3이다. 요 지점이 뭐다? 여기다 이거죠. 요 A란 지점이 여기다. 그거를 이제 그냥 그림을 옆에다 또 하나를 더 그려놓는다든가 그러면 더 이해가 쉬우시겠죠. 이걸 그냥 행렬합을 계산한 겁니다. 그때 뭐 크레이머 공식도 설명드렸었고, 그 다음에 뭐 근해 공식도 설명드렸었죠. 그걸 가지고 이제 행렬을 이용한다든가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은 하셔야지만 됩니다. 제가 설명드렸는데 시험장 가면 생각이 안 납니다. 그럼 답안을 못 쓰는 거죠. 풀어서 쓰셔야 되는데. 결론은 뭐다? 나중에 계산해보면은 V0, V1, V2는 이와 같이 마이너스 Z0, I0, EA 마이너스 Z1, I1, 마이너스 Z2, I2로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여기 I2 계산이 됐고, Z값 어떻게 됐죠? 문제에서 주어졌지 않습니까? 여기서. 여기서 I0, I1, I2 값만 계산을 해내면은 이렇게 되는데, 그거를 VA, VBC 계산할 때는 거기다 다시 넣어가지고 이와 같이 계산이 되더라 이거죠. 어렵지가 않은 부분이죠.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을 문제를 실제적으로 한번 풀어보셔야지만 됩니다. 무브와 발전기 고장 계산. 이건 이제 발전기 기본식이 어떻게 나왔냐. 이런 부분들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제 고장 조건을 계산할 때 이런 흐름으로 해라. 그래서 사실은 여기 보시면은 대칭 잡법법에 의한 고장 계산은 고장 종류에 따라 설정되는 고장 조건식. 이게 이제 중요하다는 얘기죠. 고장 조건이라고 나오죠. 첫 번째, 고장 계산할 때 첫 번째 키워드가 뭐라고요? 고대 발전에서 고가 고장 조건이라고요. 두 번째, 대칭 잡표법. 세 번째, 발전기 기본식. 네 번째, 전압 전류를 계산하면 된다. 고장 조건에서 대칭 잡표법을 이용해서 발전기의 기본식을 사용해서 수행된다. 근데 6개의 1차 연립 방정식. 왜 6개입니까? 전압하고 전류가 있으니까. 전압 3개, 전류 3개. 그래서 6개로 분리를 해서 그거의 미지수를 구한 다음에 그걸 다시 원래의 불평형 전류로 환산만 해주시면 된다. 전압에 대한 단자 조건, 전류에 대한 단자 조건. 이게 고장 조건이라죠. 그걸 대칭문을 변환했죠. 그 다음에 뭐라고요? 발전기 기본식에 넣은 다음에 거기서 아까 연립방정식을 풀어가지고 여기에 이 대칭분에 대한 6가지 중에서 뭔가는 나오고 뭔가는 안 나올 거 아닙니까? 그걸 다 해가지고 나머지 6개를 다 구해낸다. 6개 구해낸다면 그게 모르고요. 여기서 있던 조건 중에서 몰랐던 미지값에다 데이터를 집어넣으면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 고대 발전만 외우세요. 라고 제가 자꾸 얘기하는 거죠. 왜냐면 키워드만 외우시면은 그걸 가지고 이 책에 있는 내용을 이렇게 이 그림을 갖다 여기다 좀 더 쓰면 되겠다. 이건 여러분들이 반복을 하면 된다는 얘기죠. 그건 이제 연구반 가서 답안지 쓰다가 보니까 이거 키워드 좋은데 여기 이런 그림 하나 더 들어가면 어떨까요? 그러면 그게 이제 20점짜리 답안지가 되는 거죠. 키워드만 쓰면 제가 10점짜리를 일단 가르쳐 드린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방향은 20점짜리 다 보여드렸습니다. 근데 제가 여기서 토익 900점짜리를 강의를 하면 여러분들이 어렵다는 얘기죠. 일단 500점. 요런 유형의 문제가 나옵니다. LC에서는 이렇게 나오면 안 되면 무조건 이런 유형의 문제 나오면은 그거에 관련된 왓이 나오면은 무엇이니까 무엇에 관련된 사물이나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한 답을 찍으십시오. 이렇게 뭐 얘기를 한다든가 그런 식으로 이제 설명을 드리는 거죠.
아까 보시면 일선 지락입니다. 일선 지락 부분은 제가 설명을 드릴 겁니다. 책에서는 그 일선 지락 한 다음에 일선 지락까지만 하고 잠깐 쉬도록 하겠습니다. 일선 지락이 난다. 고장 조건이 어떻게 되죠? 뒤에 바로 나와있죠. IA를 모릅니다. 지락이 났으니까 그림을 그려보시면 됩니다. 여기 지락이 났습니다. 수도관이 파열이 됐다는 얘기죠. 저기 뭐 부산 쪽, 경남 쪽에 보니까 대교 옆에 뭐 수도관을 파열했더니 하루에 뭐 4천? 해가지고 뭐 5일 동안 뭐 2만 정도의 물이 나왔다고 그러더라고요. 막 배수가. 예? 그런 식으로. 여기 수도관을 누군가 구멍을 뚫었습니다. 그럼 이쪽에도 물이 들어가고 이쪽에도 물이 들어가야 되는데 이렇게 이쪽에 물이 빠졌으니까 이쪽으로 다 빠져나갈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쪽하고 이쪽은 물이 안 흘러가겠죠? 그건 뭐냐? IB는 0이고 IC도 0이라는 얘기입니다. 이해하시기 쉽겠죠? 그 다음에 이쪽으로 물이 빠져나갔다는 건 P는 뭐 루트 3 VI 해가지고 I가 크게 갔다. 그럼 우리가 원하는 값은 항상 보내줄 수 있는 부분은 딱 정해져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럼 뭐냐? 압력이 빠졌다는 얘기죠. 압력이 제로라는 얘기죠. 왜? 구멍이 뚫려서 압력이 제로니까 물이 콸콸콸콸 쏟아지니까. 그 압력을 전압으로 생각하시면은 VA는 0이라는 얘기죠. 그럼 알고 있는 값은 뭡니까? 기지량은. VA는 0이고, IB는 0이고, IC는 0입니다. 모르는 건 뭐죠? IA가 얼마나 흘러가는지 모릅니다. 그럼 뭐 유량계를 봐야 되겠죠, 지금. VB하고 VC는 얼마나 전압이 흔들렸는지 모릅니다. 압력이 지금 물이 빠져나갔으니까 거기에 압력이 그쪽으로 순간적으로 빠져나가면서 압력이 어떻게 되는지 모른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기지량 3개, 미지량 3개가 나왔습니다. 그럼 기지량 3개를 지지고 볶아가지고 거기서 아까 I0, I1, I2, V0, V1, V2를 계산해가지고 나중에 모르는 미지량에다 대입을 해주면은 끝난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뭐라고요? 고대 발전으로 형식이 가진다. 자, IB, IC는 0, VA는 0입니다. 그러면 이제 고장 조건은 나왔는데 여기서 이제 대칭분으로 이끌어낼 때 뭐를 대칭분으로 이끌어내는 게 낫냐? 전압을 먼저 이끌어내는 게 낫냐? 전류를 먼저 이끌어내는 게 낫냐? 기지량이 많은 걸 가지고 이끌어내면 됩니다. 기지량이 뭐가 많죠? I가 2개고 V가 하나죠? 당연히 I로 끌어내면 되겠죠. V는 하나밖에 없는데 VA는 0인데 VA를 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VA 나오는데 3분의 1 나오면 그건 안 됩니다. 0, 1, 2일 때 저기라고요. VA는 뭐라고요? 그렇죠. V0 플러스 V1이 아니라 A니까. 어떻게 되죠? VA는 그냥 B일 때만 A 자승이라고 제가 얘기했죠. VA는 V0 플러스 V1 플러스 V2라는 게 이제 나와야 된다는 얘기죠, 지금. VB는 V0 플러스 A 자승, 아니죠? V0 플러스 A 자승 V1 플러스 A의 V2 이게 나와야 된다는 얘기죠. 이거 나오는 거는 여러분 몫이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저는 흐름만 설명드려도 된다는 얘기죠. 왜? 흐름만 잊어버리지 않으면은 나머지는 답안지를 쓰는데 어렵지 않으니까. 근데 책에 그런 부분들이 나와 있는 건 반복 학습에 의해서 계속 하는 거고, 일단 기본 컨셉은 잡혀 있어야지 그게 나오는데 V0, V1, V2가 나오는지 알아도 전체적으로 어떤 방향으로 흘러가야 될지를 모르면 그건 아예 모르는 거니까. 요 두 개가 나왔으니까 모릅니까? I, B는 I0에다가 B 나오면 A 자승 나와야 된다고 해요. A 자승 I1, 그 다음에 A, I2. 요 IC는 C가 나오면 가운데 뭐라고요? A가 나온다고 정상분해. I0 플러스 A, I1 플러스 A 자승 I2. 이건 0이라고. 기지량에서 나왔으니까. 그 0과 0을 빼면 0이겠죠? 그래서 여기서 뭔가 다른 변수를 이끌어내겠어. 요 두 가지 식에서 I1하고 I2에 대한 것들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이걸 빼준 겁니다. 빼주면 어떻게 되냐? 이거 I0에서 I0 빼주니까 얘는 0 됐죠? A 자승 마이너스 A고, I1. A 마이너스 A 자승에 I2가 되죠? 그럼 이걸 더, 하기 위해서 이걸 하니까 얘가 마이너스가 되면서 요게 이제 바뀌어지면은 A 자승 마이너스 A가 가로 I1 마이너스 I2는 0이라는 얘기죠. 얘가 0이 나올 수가 없으니까 얘가 0이 되겠죠. 그래서 I1하고 I2는 같다라는 걸 압니다. 그러면 그거를 I1하고 I2는 같으니까 여기다 집어넣어버리면 B
비상의 시계 넣으면 I0은 모르고 I2는 같다면서요. 아이언하고. 그래서 여기다 이제 아이언을 집어넣은 겁니다. 여기다가.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나요? 여기까지는 이해가 되죠. B는 0이고 C는 0이고 이제 제가 쓰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헷갈리실 수가 있는데 요 두 개를 뺐습니다. 뺐으니까 얘는 없어지겠죠. 여기는 뺐으니까 이렇게 나올 거고 여기 뺐으니까 이렇게 나오니까 요거는 이렇게 묶여질 거고 요거는 이렇게 묶여질 겁니다. 그게 어디로 갔습니까? 여기하고 여기로 갔죠 지금. 근데 얘를 마이너스를 치워줘야지만 되니까 얘 여기를 마이너스 치워줬으니까 얘가 마이너스가 돼서 이렇게 밑으로 내려갔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그러면은 이렇게 됐으니까 얘는 같다라는 걸 알았고 그럼 이게 같았으니까 여기다 다시 집어넣는 겁니다 여기다. 얘가 I1이라면서요. 그럼 얘를 이렇게 더하면 어떻게 되죠? 그럼 이게 이렇게 나왔죠? 근데 이게 0이라면서요. 근데 A자승 마이너스 A자승 플러스 A는 얘가 마이너스가 나옵니다. 마이너스 1입니다 얘가. 왜냐면 1 플러스 A 플러스 A 자승은 0이다. 이거 하면은 또 모르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요. 얘가 1이고 아까 그림에서 어떻게 돼 있었죠? 얘가 1이고 얘가 A고 A 자승이면서 얘는 0 아닙니까? 그러니까 얘는 마이너스 1이 나오니까 I0 마이너스 I1은 0이니까 I0하고 I1이 또 같다고요. 그러면 I1하고 I2가 같다고 그랬고 I0하고 I1이 같다고 그랬으니까 이 세 개는 다 같은 거네요. 일선지압계의 경우 세 개의 대칭문의 크기 요거는 알아놨습니다. 일단 I0가 I1은 I2는 같다라는 거 알았는데 I0가 이제 얼마가 나오는지 이제 잘 모르는 거죠. 이제 I0가 얼마가 나오는지 이제 계산해 낼 겁니다. 이제. 근데 그걸 이끌어내려고 하다 보니까 I0를 이끌어낼 수 있는 게 없으니까 뭐라고요? 발전기 기본식에다 이제 투입한다고요. 고유대 발전에서 고장 조건 이제 알아내서 막 지지고 볶고 거기서 대칭분 끄집어냈는데 대칭분을 끄집어냈는데도 모르는 대칭분이 있다는 얘기죠. 모르는 대칭분은 어떻게 끄집어낼 거냐. 그래서 이제 세 번째 방법이 발전기 기본식에다 넣겠다는 얘기죠. 발전기 기본식에 넣어가지고 아까 세 개 알았으니까 지금 I0, I1, I2가 나왔는데 V0, V1, V2는 모릅니다. 근데 I0가 또 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V0, V1, V2에다가 넣어가지고 막 지지고 볶고 하면 I0는 값이 나올 거다. 결론부터 보시면 VA는 뭐라고요? 아까 이렇게 나왔죠. VA는 V0 플러스 V1 플러스 V2라고요. 근데 발전기 기본식에서 V0는 뭐라고요? 마이너스 Z0 I0. V1은 뭐라고요? EA 마이너스 Z1 I1. V2는 뭐라고요? 마이너스 Z2 I2다. 그러니까 VA는 지금 0이라는 거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기질량에서. VA는 0이라는 걸 알았으니까 거기 VA는 V0 플러스 V1 플러스 V2라는 걸 알았고 V0는 뭐 V1 뭐 V2 뭐라는 걸 알았으니까 거기다 집어넣은 겁니다. 또 그럼 이걸 다 더하고 나면은 EA 마이너스 이렇게 해서 나와서 I0는 0이 나오겠네요. 여기서 또 0이라는 부분이 아까 고장 조건에서 알았죠. IB는 0, IC는 0, VA는 0이라는 걸 알았으니까 그럼 여기서 I0를 구할 수 있겠죠. 요걸 다 돌리면은 그래서 나온 게 이거고 그럼 I0가 뭐라는 거 알았고 I1이 뭐라는 거 알았고 I2가 뭐라는 거 알았습니다. 왜? 키질량에서 발전기 기본식을 이용을 해가지고 VA에다가 V0, V1, V2를 넣어서 계산했으니까 그러니까 아까처럼 뭔가 변수를 이끌어내기 위해서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렇게 계산을 하고 나면은 결국 이제 V0 값을 또 계산할 수가 있죠. 왜? I0를 계산했으니까 V0는 왜? 우리는 지금 I0 I1, I2 값 다 계산했습니다. 어떻게? 여기서. 다 나왔죠? 그걸 여기다 그냥 대입만 하면 끝납니다. 그냥 대입만. 그럼 V0, V1, V2까지. 그러면 I0가 얼마인지 알았고, I1도 얼마인지 알았고, I2도 얼마인지 알았고, V0도 얼마인지 알았고, V1도 얼마인지 알았고, V2도 얼마인지 알았습니다. 6개 다 알았네요? 그러면 그걸 연립방정식으로 뭐라고요? 불평형 전류에다 그냥 대입하면 된다고요. 그럼 우리가 모르는 값이 뭐죠? IA가 얼마인지 모릅니다, 지금. VB하고 VC가 얼마인지 모릅니다. 그 세 가지만 계산해놓으면 끝이란 얘기죠. 왜? 알고 있는 IB는 0, IC는 0이라는 값에서 I0, I1, I2 값을 이끌어냈고, 그 다음에 VA는 0이라는 값에서 I0가 또 얼마라는 값을 이끌어냈고, 그 I0가 얼마라는 값을 이용해가지고 V0, V1, V2에 대한 값을 또 이끌어냈으니까, 이제 우리가 모르는 A가 얼마인지, 또 VB가 얼마인지, VC가 얼마인지를 그냥 집어넣기만 하면 된다고요. 그걸 집어넣으면은 IA는 어떻게 된다고요? I0, I1, I2니까 아까 거 다 더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냥 이 값 나오죠. 왜? 여기서 이 값이 나왔으니까. 요 값을 3개를 더한다는 건 이거 3배 해주면 된다고요. 나왔죠? A상의 지락절을 이제 구했습니다. B상하고 C상의 전화. 이거는 이제 조금 복잡해진다고 그랬죠. 이거 아까처럼. 일선지락에서 이거 막 벡터합으로 넣고 하는 그 과정들은 나오는데 결론은 답을 설명을 드렸죠. 일선지락이 일어났다고. 일선지락이면 임피던스가 하나다. 임피던스가 하나니까 Z0, Z1, Z2, EA. 이건 반드시 나온다. 여기도 보시면 Z0, Z1, Z2, EA 나온다. 이 부분은 일선지락에서 반드시 암기를 하고 계시라. 그럼 답은 그냥 바로 나온 겁니다. IG는 3I0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게 I0니까 3만 곱해 주시면 됩니다. 결론부터 알고 시작을 한다는 얘기죠. 여기는 Z0하고 Z2가 있다. 이거는 1선지락이든 2선지락이든 다 똑같다. 요 수식은, 형태는. 이렇게 놓고 여기서 이 부분 빼는 부분은 벡터합으로 그때 설명을 드렸죠. 벡터들로 압류해가지고 하는 부분 설명드렸잖아요. 그거 생각하셔도 되고 아니면 풀어서 쓰시면은 나오는데 나중에 이게 헷갈려질 때는 이선지락은 또 어떻게 된다고요? 요거하고 요거 바꿔주시면 된다고요. 이선지락은 여기 임피던스 2개라고요. 이런 부분 다 설명드렸지 않습니까? 그거는 잠깐 요거 다 하고 나서 설명한 다음에 쉬는 시간에 요 표를 설명을 드릴 겁니다. 다시. 요거 한 페이지밖에 안 되니까 그냥 바로 또 설명을 하죠. 요거는 이제 또 반대 개념이다. 대표적인 고장 논리에서 고장 조건식과 이때 구하고자 하는 계산 공식을 정리해서 보면 이거 뭐라고요? 반드시 외워주셔야 된다고요. 책에서는 일선 지락만 나왔습니다. 지금 설명을. 근데 지금 뭐라고요? 삼상단락, 성간단락, 일선지락, 이선지락. 아까 칠판에 써드렸죠? 그 부분 반드시 나온다고요. 반드시 나오기 때문에 반드시 이거를 외워주셔야지만 됐는데 이거 외우는 거 어렵지가 않습니다. 설명드린 대로. 일선 지락이 나면 A상 지락입니다. 무조건. 이거 C상의 지락이 났다. 답을 못 쓰십니다. 그건 뭐냐? A상 지락 난 거에다가 C상이니까 A배만 곱해주면 됩니다. 사실. 그런 유형의 문제가 있습니다. C상 지락 났다. 그러면 결국 뭐냐? A상 지락 난 걸로 열심히 답을 썼습니다. 그 사람은 틀린 겁니다. 왜? 문제에서 물어본 의도는 C상이 지락 났을 때이기 때문에 분명히 틀립니다. 답이. 근데 자기는 모르는 거죠. 근데 이거는 벡터합만 알면은 그 A상 지락 난 거에다 나중에 지금 그 C상 지락이니까 벡터합으로 연산만 시켜주면 됩니다. 풀어서 쓰는 게 이제 헷갈리는 거죠. 이제 왜냐면 그 답은 아는데 그 안에 과정들이 다 C상으로 바꿔서 계산을 해줘야 되니까. 아까처럼 흐름만 알고 있으면 됩니다. 여기서는 뭐라고요? A상이 지락 났으니까 당연히 지락 출력이 많이 흐르니까 VA는 0일 것이다. IB하고 IC는 0일 것이다. 알겠죠? 요거는 이렇게 나온다고요. 얘도 이렇게 나온다고요. IG는 IA니까 A상이 지락 났으니까 3I0니까 이렇게 나올 거예요. 얘는 Z0, Z2 나오고 암기하는 부분 설명드렸죠? 이선지락이다. 근데 이선지락은 BC상입니다. BC상. 이선이 지락 났으니까 BC상이 지락 났으니까 지락 전류를 IB하고 IC를 모르는 겁니다. 지금 지락 난 상의 전류를 모르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IB하고 IC에 대한 지락 전류는 모르지만 IA는 0이라는 거 안다는 얘기죠. 그러면은 똑같이 VB하고 BC는 0이라는 거 알죠? VA가 뭐라는 걸 모르는 거죠. 1선 지락 알면 2선 지락 그냥 나옵니다. 근데 2선 지락은 조금 복잡해집니다. 그 안의 내용이. 그래서 결론을 보시면 어떻게 된다고? 2선 지락이니까 임피던스가 2개라고요. Z0, Z1, Z0, Z2, Z1, Z2. 그리고 EA 똑같다고요. 여기 Z하고 Z, Z0, Z2 똑같다고요. 근데 뭐라고요? 1선 지락하고 얘가 반대라고요. 반대인가요? 여기 A자승 마이너스 1이 이쪽으로 오나요? A자승 마이너스 A가 이쪽으로 오나요? 이것도 벡터적으로 다 설명드린다고. 아까 압류해가지고 그 그림 그렸던 부분이 1선 지락 났을 때 이 계산식에 대한 답을 쓰는 방법을 그냥 아예 외워버린 겁니다. 통째로. 왜? 외워놔야지 이게 6개월 뒤에 여러분들 지금 이번 시험을 봤는데 안 나왔습니다. 이번에 공부하는 거 6개월 뒤에 이렇게만 외워두시면 쓸 수 있습니다. 6개월 뒤에도. 얘 부분 A-1이 이쪽으로 갔나요?
A-A 자성이 이쪽으로 갔나요? 이렇게 반대로 외워주시면 된다고요. 그러면 1선지락은 외우고 있으니까 2선지락은 가서 그냥 중간에 답이 틀려도 여러분들 답안지를 이끌어낼 수 있다고요. 성간단락 부분은 좀 틀려집니다. 이거는. 이것도 외우는 방법은 있습니다. 근데 뭐냐, 성간단락이 났다. 다 B시상입니다. 뭔가 두 개가 일어났다 그러면 B시상으로 본다는 얘기죠. AB상으로 하게 되면 이게 또 복잡해집니다. 약간. AC상으로 하면 또 복잡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B시상으로 한다는 얘기죠. 단락고장은 영상 부분이 없습니다. 지락 부분은 영상 부분이 있습니다. 단락이니까 영상 부분이 없으니까 여기 Z0가 없죠. 여기도 Z0가 없죠. 그것만 알고 계시면 된다고요. 성간단락, 이런 부분, 삼상단락, 이런 부분. 삼상단락은 역상성분도 없습니다. 정상분에 대해야만 기인한다. 그래서 아까 삼상단락은 뭐라고요? 정상분 계산이라고요. 대칭자법이 필요 없다고요. 왜? 평행고장이니까. 정상분만 있으니까 평행고장이라는 얘기죠. 역상이나 영상은 뭐라고요? 뭔가 불평행이 생겼을 때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걔는 더 계산이 쉬워집니다. 얘는 Z1분의 2A밖에 안 나온다는 거예요. 결론이 뭐였죠? 여기서 Z0, Z1, Z2, 3, 2에서 원래 I0 값이 I0 값이 이거였는데 얘도 없고 얘도 없다고 그랬으니까 얘는 뭐가 나오죠? 요것만 나온다는 얘기죠. 그게 이겁니다. 이렇게. 결론부터 보시면은 얘는 다 0이죠. 삼상 단락이니까 다 0이죠. 요건 뭐냐? 백탑이 0이라는 얘기고 실질적은 단락이 일어나니까 큰 전류가 흐르겠죠. 근데 백탑이 삼상 단락이라는 건 평행고장이니까 평행이라는 건 뭐라고요? 아까 삼상이 평행돼서 들어온다는 게 120도 이상 차이가 나니까 얘는 0이 되는 거죠. 요거에다가 B는 뭐라고요? A장. C는 뭐라고요? A만 해주면 된다 이거죠. 여기서도 A상 지락난거에다 C상 지락난거로 계산하면 여기다가 요 벡터 연산점만 곱해주면 답이 나옵니다. 결론은. 그러니까 전체적인 컨셉을 잡고 있으면은 나중에 답안지를 보더라도 여러분들이 그 답안지를 이해하시는데 어렵지가 않다라는 얘기죠. 성간단락에서는 이렇게 나옵니다. 성간단락에서 나오는 거는 이게 지락난 상하고 건전상의 상이 차이가 나는 부분. 지락난 상이 뭐라고요? B상, C상의 지락이 났죠. 그때는 마이너스 1이라는 전압이 걸립니다. 근데 지락나지 않은 상은 뭐라고요? 2라는 전압이 걸린다는 얘기죠. 그래서 2배의 전압이 걸리는 걸 증명하시오. 성간단락에서. 왜? 요게 이제 조금 복잡해집니다. 이선지락이나 성간단락은 조금 복잡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아두셔야 될 게 상상단락하고 일선지락은 반드시 알아두시고 그걸 응용만 하면 됩니다. 그냥. 응용만 하면 되기 때문에 어렵지가 않다는 얘기죠. 잠깐 쉬었다가 예제 8-4 부분은 8-4, 8-5는 개념만 간단하게 설명하고 이제 송전망 고장 계산해가지고 대칭분 회로 해서 그 다음에 이상 회로 이론을 해가지고 설명을 드릴 겁니다. 이상 회로 부분 어려운데 개념만 이거는 더 깊이 안 들어갑니다. 왜? 깊이 들어가면 여러분들 머리 아프거든요. 왜? 여러분들 지금 2주 뒤에 시험 봐야 되는데 이거 머릿속에 넣어놓고 있을 시간 없습니다. 지금 이거는 제가 왜 해드렸냐? 머릿속에 넣어놔야지만 됩니다. 시험장에서 나오니까. 잠깐 쉬도록 하겠습니다.